다리미 패밀리 31회 예고편에서는 서강주가 묻어놓은 100억이 경찰들에게 발견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서강주의 활약으로 인해 고봉이가 무사히 풀려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서강주의 고난은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서강주가 또다시 맞게 될 큰 고난과 함께 다리미와 강주가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다리미 패밀리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윤미옥은 의학산에 돈이 없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했지만 수사팀이 보낸 보고는 그녀의 얼굴을 일그러지게 만들었습니다. 100억을 발견했다. 는 단 한 문장은 그녀의 자존심을 강하게 긁었습니다. 경찰서 안으로 돈가방 2개가 들어오는 순간 무거운 침묵이 공기를 짓눌렀습니다. 묵직한 가방이 바닥에 닿을 때의 둔탁한 소리는 모든 사람의 신경을 예리하게 곤두세웠습니다. 윤미옥은 가방 앞에 서서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돈이 정말 본인 돈인지 확인해주세요. 눈앞의 상황은 불편했고 서둘러 끝내고 싶다는 조급함이 스며들었습니다. 백지연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손끝을 떨며 가방 지퍼를 열기 시작한 백지연의 표정은 단호하면서도 복잡했습니다. 이 돈, 내 돈 맞아요. 안에 우리 아빠 유서가 들어있어요. 지퍼가 끝까지 열리고 백지연은 돈다발 사이에서 유서가 든 봉투를 꺼냈습니다. 가슴속에 밀려오는 긴장과 분노를 삼키며 봉투를 찢어 안에 서류를 꺼내 윤미옥에게 내밀었습니다. 윤미옥은 서류를 받아들고 꼼꼼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유서에 적힌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재산을 모두 백지연에게 물려준다는 문구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윤미옥의 눈이 굳었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돈은 백지연 씨가 잃어버린 게 맞는 것 같네요. 한 문장이 떨어지자마자 백지연은 깊은 숨을 내쉬며 작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윤미옥은 곧 냉정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고봉이 씨의 혐의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 돈이 본인 돈임이 입증됐더라도 고봉이 씨가 도둑질을 했다는 의혹이 완전히 사라진 것 아닙니다. 지승돈이 이때 경찰서로 들어왔습니다. 침착하게 상황을 살핀 지승돈은 윤미옥을 향해 한 발 다가섰습니다. 돈의 주인이 확인됐으면 고봉이 씨도 무죄입니다. 이 돈이 백지연 씨의 것이고 도난당한 게 아니라면 고봉이 씨를 계속 잡아둘 이유가 없습니다. 윤미옥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류와 돈가방 그리고 지승돈의 단호한 표정을 번갈아 살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승돈 씨 말대로라면 고봉이 씨를 풀어줘야겠군요. 고봉이는 수갑을 찬 채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수갑이 풀리는 순간 고봉이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 이제 집에 가도 되는 거예요?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끝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승돈은 묵묵히 고봉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집에 가자. 윤미옥은 여전히 마음 한켠에 꺼림칙한 기운을 떨치지 못했지만 법적으로는 더 이상 이 일을 제기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돈은 주인을 찾았고 고봉이의 혐의는 풀렸습니다. 백지연은 늦은 저녁, 서강주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무거운 공기가 흐르는 거실에서 백지연은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돈을 의학산에 묻어둔 사람이 너니? 단도직입적인 물음은 서강주의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서강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백지연의 눈은 날카롭게 빛났고 대답 없는 서강주의 침묵은 그 자체로 대답이 되고 말았습니다. 백지연은 돈가방에서 발견된 유서를 떠올렸습니다. 가방 안에서 아버지 유서가 나왔다는 게 네가 묻었다는 증거야. 맞잖아. 서강주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묵직한 죄책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백지연은 눈썹을 치켜세우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그날 낮에 네가 들고 온 게 돈가방이었다는 거지? 내가 몰랐을 줄 알아? 왜 그때 나한테 돈을 주지 않았어? 그랬다면 내가 조용히 아버지 돈을 상속받고 욕 안 먹고 넘어갈 수 있었잖아.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백지연의 외침은 방 안을 울렸습니다. 서강주는 백지연을 마주보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를 망신시키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도 정말 미안해요. 난 나쁜 아들이야. 백지연은 눈을 가늘게 뜨고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물었습니다. 이다리미 때문이니? 서강주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강주의 목소리는 굳었지만 그 안엔 흔들리는 감정이 짙게 묻어 있었습니다. 백지연은 허탈한 듯 웃으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딱 맞는 말이야. 그래도 네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는 알겠다. 넌 나쁜 애는 아니야. 하지만 내 선택이 내 얼굴에 먹칠을 한 것도 맞아. 서강주는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어깨가 움츠러든 백지연 앞에서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고마워, 엄마.
다시는 엄마를 힘들게 하지 않을게. 백지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을 가만히 들어 서강주의 어깨를 가볍게 쳤습니다. 그 안에 담긴 감정을 서강주는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왔니? 고봉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무심한 듯 했지만 안에 담긴 무게는 묵직했습니다. 서강주는 고개를 숙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태도는 마치 어린아이가 어른 앞에 선 것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고봉이는 이다림에게 이미 들은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서강주가 자신 때문에 100억을 의학산에 묻었다는 사실이 믿기지도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 없던 고봉이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할 말이 있어서 부른 거다. 너 이다림이한테 들었겠지만 정말 고맙다. 고봉이의 말에 담긴 뜻밖의 감사가 서강주의 귓가를 울렸습니다. 서강주는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많이 힘드셨잖아요. 제가 안 나서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고봉이는 피식 웃으며 세탁소의 좁은 탁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내가 너를 좋게 본 건 아니다. 처음에는 너 논팽이가 아닌가 싶었어. 30억을 태워먹고도 멀쩡한 얼굴로 이다림이 마음을 흔들었잖아. 고봉이는 과거를 떠올리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근데 내 사업하는 걸 보고 좀 놀랐다. 옷 팔아서 그렇게 빨리 40억을 채우는 걸 보니 이제주 하나는 인정해야겠다. 서강주는 민망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이었어요. 고봉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강주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너 그동안 엄마한테 욕 좀 많이 먹었겠더라. 고봉이의 질문에 서강주는 머리를 긁적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엄청 혼났습니다. 등짝을 얼마나 세게 때리시는지 지금도 등짝이 아파요. 고봉이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서강주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너 그거 뼈 부러진 거 아니야? 서강주는 고봉이의 뜻밖의 관심에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익숙해서요. 그리고 이렇게 신경 써주는 것도 싫지 않네요. 고봉이는 서강주의 대답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웃으며 가볍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놈 봐라. 아주 큰 소리 치는 거 보니까 멀쩡하네. 세탁기의 소리가 여전히 울리는 가운데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서강주는 고봉이의 따뜻한 관심에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고봉이는 서강주를 바라보며 내심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너 앞으로도 이다림이 울리지 마라. 내가 끝까지 지켜볼 거야. 서강주는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세탁소의 불빛 아래 두 사람의 대화는 차츰 잦아들었지만 그날의 짧은 대화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따뜻한 순간으로 남았습니다. 이다림의 집 식탁의 백숙에 뜨거운 김이 자욱하게 올라왔습니다. 식탁에는 고봉이가 준비한 정갈한 반찬들이 빼곡히 놓여 있었고 가족들과 서강주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강주는 이 자리에 앉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하며 긴장한 듯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우리 강주 많이 먹어. 고봉이가 웃으며 닭다리를 집어 서강주의 그릇에 올려주었습니다. 서강주는 민망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호사를 누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서강주의 농담에 이다림이 피식 웃었지만 이 차림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오빠가 먼저지. 왜 서강주부터 줘요? 이 차림에 투덜거림에 고봉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다리를 차태용의 그릇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자, 차태용아, 너도 먹어라. 우리 큰아들이 자존심 상해하겠네. 차태용은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다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서강주를 향한 눈길에 살짝 승부욕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그런 차태용의 태도에 서강주가 슬쩍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예전에 눈칫밥 먹던 시절을 떠올리니 지금이 정말 천국 같습니다. 서강주는 이 차림과 차태용 사이에 앉아 눈치 보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고봉이는 잠시 민망한 듯 웃음을 지으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 정도로 심했나? 서강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이제 가족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식한테 지지 않는 1등 사윗감이 될 겁니다. 서강주의 당찬 선언에 이다림은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민망하게 왜 큰 소리를 치고 그래? 이다림은 중얼거렸지만 그 말 속에는 서강주를 향한 애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차림은 서강주의 자신감이 못마땅하다는 듯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오빠를 이긴다고? 서강주 네가? 차태용도 말없이 이 차림의 의견에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강주는 차태용에 동의하는 듯한 눈빛을 보고 발끈하며 말을 던졌습니다. 난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내가 뭘 하든 날 쫓아올 수 없을걸? 차태용은 닭다리를 입에 물고 느긋하게 씹으면서 차분한 목소리로 응수했습니다. 쫓아올 사람은 내가 아니고 너다. 나는 이미 앞서 있으니까. 서강주의 발끈하는 모습과 차태용의 여유 있는 태도에 이다림과 이차림 그리고 고봉이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둘이 참 애들 같아. 이다림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